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통과하면 개시결정을 받으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절차의 90% 이상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신청하고 보정권고 지나서 개시결정 받으면 절차의 90%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가결정 받고 재판이 끝난단 말이죠. 근데 개시결정 받으면 90% 끝난 게 맞는데, 근데 마무리를 못하고 폐지되고 절차가 무효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시결정 받은 이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절차를 망치는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 끝이 나거든요. 채권자 집회기일이 뭐냐 하면, 이론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모셔놓고 자기의 변제 계획안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변제 계획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하고 채권자로부터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론상 채권자한테도 자기 의견을 표명하거나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에서 금액이 감축되고 제일 피해를 보는 채권자인데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권자 집회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출석하는 채권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들끼리 모여서 출석 체크하고 확인받고 주의사항 듣고 종결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채권자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출석하라 이런 거 없고 미리 한두 달 전에 알려주니까 기일을 넉넉히 준비해서 출석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날 출석 못할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부탁을 해서 그 기일을 조금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개시결정을 받아도 변제금을 안 내면 폐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변제금 언제부터 내기 시작할까요? 신청하면 바로 낼까요? 아니면 개시결정 때? 인가결정 때? 정답은 개시결정 때부터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개시결정인데, 개시결정문을 여러분한테 보내줄 때 그 개시결정문 안에 여러분이 변제금을 어디 계좌로 이체해야 되는지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주거든요. 개시결정 때부터 여러분은 그 계좌번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변제금 내야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거 뭐 몇 번 밀린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천천히 있다가 뭐 납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 변제금 안 내고 있다는 걸. 법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자기 채무를 못 갚겠다고 제발 좀 사정을 봐달라고 채무를 감축해주고 분할 변제를 하게 해주면 내가 그거라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해놓고,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개시결정 내려주니까 첫 판부터 변제금 안 내고 밀리기 시작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은 인가결정 내려줘 봤자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것이고 변제금 안 낼 것이니까 첫 판부터 변제금 안 내는 사람은 바로 폐지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시결정을 받아도 변제금을 안 내면 절차를 망치고 폐지가 되는 것이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제금을 몰아서 내야 됩니다. 이거 몰아서 못 내면 개시결정 났어도 여러분 절차는 폐지가 되고 무효가 될 것입니다. 보통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변제금을 납부한다고 기재를 하거든요. 아니, 방금 전에는 개시결정 때부터 낸다면서요. 맞습니다. 개시결정 때부터 내는 거 맞는데 신청서 쓸 때는 이 사람이 언제 개시결정이 날지 모르잖아요. 남들보다 재판이 긴 사람인지 짧은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저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는지 안 밀려있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서를 쓸 때는 90일 내의 기간 중에 한 날을 특정해서 변제금을 낸다고 적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변제금을 내고 싶으니까 제일 늦은 90일째를 변제금 내는 시작일로 설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신청하는 사람이면 90일 뒤인 3월 31일에 변제금을 낸다고 기재를 해서 신청한단 말이죠. 근데 3월 31일 이전에 개시결정이 나오면 개시결정문에서 계좌번호 받았잖아.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변제금을 매달 1회씩 그 계좌번호로 납부를 하면 되지. 근데 내가 개시결정이 4월 30일에 났어. 그러면 3월 31일 당시에는 아직 개시결정을 못 받은 상태니까 계좌번호를 못 받았잖아요. 한번 내야 되는데 못 냈잖아. 그리고 4월 30일에 개시결정 받으면서 계좌번호를 알게 됐으니까 이때는 3월 말에 못 낸 거 4월 말에 내야 될 거, 2회분을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재판이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계속 연기가 되어서 뒤늦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계속 몰아서 한 방에 변제금을 내야겠죠. 맨 처음 낼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씩 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류 준비해서 1, 2주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그 신청한 날부터 여러분은 이자나 카드값을 안 내잖아요. 월급 받으면 다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잘 모아 두셔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내 돈이라고 다 쓰시면 안 되고 성실하게 모아놨다가 혹시 개시결정이 늦게
적게 나오면 2번, 3번 변제금을 몰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변제금 낼 때 몰아서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자 안 내는 돈, 그 돈 잘 아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못 내면 개시결정을 기껏 받고도 절차가 폐지가 되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제금을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못 내면 여러분 절차는 폐지가 되고 탕감 효과가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개시결정 이름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변제금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개시결정 받는 게 끝이 아니야. 90%가 끝났다는 거는 재판의 측면에서 얘기 드린 거고, 이제 개시결정 받으면 재판은 거의 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기각되거나 이런 위험이 없다. 웬만하면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된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채무 탕감의 최종적인 효과를 받으려면 3년 동안 여러분한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변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가 1억이 있는데 변제금이 월 100만원 나왔어. 100만원씩 36개월 내고 3,600 내고 나머지 6,400을 탕감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6,400은 언제 탕감을 받을까요? 언제 면책이 되냐고. 개시결정 받을 때 면책이 될까요? 인가결정 때? 아니면 3년 변제 완료하고 면책결정 신청했을 때? 당연히 후자겠죠. 개시결정은 변제금 내기 시작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내가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다 해서 법원에 면책 신청을 내고 면책 결정을 받은 그날 6,400이 나의 책임에서 면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변제금 100만원씩 12회만 내고 거기서 중도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6,400 채무는 면책되는 효과가 없는 거지. 나는 1,200만 변제한 사람이고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자도 다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이 90% 끝났다는 말이지,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36회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도에 변제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나는 폐지가 되고 내 절차는 망치게 된다. 모든 게 무효가 된다. 물론 이때까지 납부한 건 유효하지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시결정까지 기껏 잘 받아놓고 개인의 생을 망치는 행동,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주의해서 마지막까지 절차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